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는 것인데, 설령 손에 천억을 쥐고 있어도 치료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료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을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죽고 사는 것도 아닌 그냥 별것도 아닌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증으로 시달리며 삶의 질이 엉망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면 돈밖에 잃지 않지만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환자를 돈으로 취급하는 병원이나 의사한테 사기를 당하면 잘못하면 목숨까지 날아가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의료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운명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솔직히 지금의 현실 아닌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의료 선택만 잘 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사람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몸속에는 100명 이상의 의사가 앉아 있다고 한 것은 곧 내 몸의 면역 기능만 있다면 그 어떤 병도 치료한다는 뜻인데, 누군가는 사람 목숨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영리 목적에 눈이 어두워 이러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무시하고 오로지 병원만 고집하며 자기가 주는 약만 강요하며 독한 약으로 몸의 면역 기능마저 파괴시키면서 치료를 독점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제2, 제3의 치료 방법들까지 방해하면서 치료라는 법적인 명분을 앞세워 허가받은 독살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례로 암하고 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허리 수술하고 신장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데 암 환자가 종국에는 복수가 차서 죽거나 수술 환자가 갑자기 신부전증이 오는 것은 바로 독한 약으로 인하여 장기를 고장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특히 약에 대한 독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의사, 약사들이 함부로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반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30년 이상 통증 전문 의료 봉사를 하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살아왔지만 때론 내가 왜 돈을 버는 것도 아닌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스스로 회의감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확실한 임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의학 지식과 상식을 높여 스스로 의사가 되어보시라는 뜻에서 인체에 대한 의학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나마 그동안 제가 경험하면서 긴 세월 스스로 어렵게 터득한 지적 재산권 같은 의학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에 깊게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과학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현대의학은 해부학을 비롯한 수술의학 그리고 미생물의학 등등 그야말로 수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대단한 의학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혁명의 주창자이자 의학 박사인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의 양심 선언 중에 서양 의학이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건 고작입니다. 고작 20%도 안 되며 나머지 80% 이상은 그냥 고치는 신용만 하면서 엄청난 의료비만 갉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치는 신용만 한다는 것은 곧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완화시킨다거나 치료한다는 뜻이지만 통증을 없앤다는 의미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대의학이나 의사들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닌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그들이 직업적인 입장에서 절대 말할 수 없고 또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 주변에 유명한 의사들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와 제 상식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의 도움 없이도 통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치료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의사들은 그것들을 검증이 안 됐다느니 비과학적이라느니 아니면 비위생적이라느니 등등 사소한 사실적 근거를 앞세워 본질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아 상인애들 영역 안에 집어넣고 독식하려는 것에 대한 입바른 소리를 저라도 외침으로써 환자 스스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특히 내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공유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부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 그리고 통증에 대한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배우고 아는 것만큼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록 수익이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의료봉사를 보람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로서는 의사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아도 말하지 않는 다양한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의사가 포기한 암 환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살아나는지 그것이 약초 때문인지 아니면 의사가 더 이상 장기를 고장내지 않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 몸의 회복 능력 때문에 살아나는지 등등 생과 사를 넘나드는 많은 환우분들과 서로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녹음 장비도 없이 허접하게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이렇게 허접하게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 고정과 댓글로 힘을 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에 관련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우선 제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으로 경험했던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다면 간 경화도 고치고 간을 깨끗이 하는 방법,
전립선 비대증으로 새벽에 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분들, 암 환자,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분, 불치병처럼 병원에서 잘 낫지 않는 비염 환자, 그리고 고질적인 편두통, 또 발암물질 덩어리이자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커피의 화와실, 기타 근육성 또는 심정계 통증 및 일상적인 통증 질환 등등이고요. 앞으로 구독자가 늘어나서 5,000명 정도가 된다면 제 지적 재산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올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고, 분명하고 확실한 건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단 한 개라도 얻어간다면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100% 장담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